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정치색 짙은 영화 일남한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이 어제 1987년의 시대적 상황을 그린 영화 1987을 관람했다는 조선일보 기사의 제목입니다. 정확히 3년 전 2015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독광부 이후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한 국제시장을 관람했을 당시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은 박 대통령 국제시장 관람하면 눈물, 수건도 준비. 두 기사 제목의 비교 꽤 웃깁니다. 더 웃긴 기사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이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미국은 남북대화를 지지하며 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고 말했다는 청와대 발표가 있자 다음날 조선일보 기사 제목은 백악관이 남북대화는 언급 안 했다 였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 남북대화 지지한다는 소리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외교가에서 청와대가 입맛에 맞는 내용만 골라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정체모를 외교가를 끌어들여 논평합니다.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미팅 후 미 언론에 생방송된 기자회견에서 남북대화를 100% 지지하며 대화가 올림픽을 넘어서까지 진행되기 바란다고 발언을 했죠. 상당히 웃깁니다. 조선일보 요즘 계속 웃기고 있습니다. 김어준의 웃음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조선일보는 참 안 되길 바라는데 뜻대로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남북대화 언급 안 했다고 했더니 이틀 있다가 트럼프 기자회견했습니다. 남북대화 지지한다는 말을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자, 월요일 첫 번째 뉴스부터 진행을 해볼까요? 예. 네, 내일 남북회담이 열립니다. 장관급 회담으로요. 양측의 대표단이 확정됐습니다. 남북이 2년 1개월 만에 대화를 하게 되는 건데요. 북한은 남한이 제안한 만나는 날짜와 장소, 대화 의제 모두 받았습니다. 남한의 수석대표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나오고요. 북한은 리성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나옵니다. 뭐랄까요. 인적 구성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잠시 후 정세현 전 장관과 얘기를 나눌 텐데요. 북한이 이제 핵 억지력을 확보했다고 생각해서인지 대단한 자신감으로 대단한 속도로 남북대화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세현 전 장관과 얘기를 나눠보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1987 영화가 이제 정치색 짙은 영화라고 한 이유는 문 대통령이 운동권 영화만 본다는 거죠. 예. 문재인 정부는 운동권 정부다, 아마추어 정부다, 이런 오직의 연장에서. 지금까지 400만 명이 봤다고 하던데요. 400만 명이 모두 운동권 영화를 보는 취향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선일보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아마추어 운동권 전부다. 예. 근데 이게 안 먹힌단 말이죠. 아마추어. 왜냐하면 바로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공작비를 슈킹을 해서 자기 집 난방비를 썼어요. 그걸로 주사 맞고 머리하고 옷에 입고. 이게 안 먹혀요. 안 먹히는데 열심히 그런 후회물 뿌리고 있는 거죠. 예. 더 웃긴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미국이 패싱한다고, 믿고 손발이 안 맞는다고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보도를 계속 내죠. 예. 남북대화 지지 말은 안 했다.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있다가 전혀 다른 뉴스가 미국에서 나와버린다는 거죠. 예. 뜻대로 안 됩니다. 조선일보.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거기서 관련된 질문 당연히 나왔는데요. 100% 지지한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이 당시 이제 그 트럼프 통화했다 하고 나서 청와대에서 이제 브리핑이 나왔죠. 예. 근데 그날 이후 보수 매체를 한번 뒤져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남북대화 100% 지지한다고 했다고 발표를 하니까 이 보수 매체나 종편에서는 온도차가 있다. 남북대화 지지한다는 말은 안 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마치 청와대에서 없는 말을 한 것처럼 또는 뭐 과장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불과 이틀 뒤에 이렇게 직접 말할 줄 몰랐겠죠. 예.
이거 없었으면 계속 그렇게 떠들었을 거예요. 예. 네, 심지어 조건을 시사하긴 했지만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도 통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밝혔습니다. 자,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이 얘기는 정세현 전 장관과 또 자세히 나누겠지만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어제. 예.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에는 자신이 가장 큰 기여했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하긴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한반도 정세를 주도한 역할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김정은 역시 자신의 과감성을 평가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이 트럼프 대화했다고 청와대 발표했을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이 트럼프를 잘 다룬다고. 트럼프는 자수성가한 지적인 인물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문 대통령을 그렇게 보거든요. 자수성가한 지적인 인물로. 그래서 트럼프는 칭찬해주고 우쭈쭈 되면 원하는 걸 다 해줘요. 예. 실제로 통화 직후에 청와대 보도자료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노력해서 남북 대화로 이어졌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백악관 보도자료에는 없던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청와대 보도자료에는 트럼프의 강력한 입장 덕분에 남북 대화로 이어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일부러 넣어준 거죠. 예, 영향력과 위상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잡은 겁니다. 이런 거 앞으로도 넣어줘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사람 말 중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거든요. 듣고 싶은 걸 들려주고 우리는 우리 거 챙기고. 예. 저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풀 버전을 봤는데 자기 자랑을 몇 차례나 해요. 예. 몇 번이나. 네, 20분 남짓했는데요. 3차례나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자기 덕분이라고요. 남북 대화 관련 부분은 그중에 몇 분 안 되거든요. 전체가 남북 대화가 아니라 그중에 뭐 한 2분 될래나. 그중에 말끝마다 자기가 자기 칭찬을 합니다. 다 나 때문이라고. 그걸 서너 차례 언급을 하고. 예, 하지만 영미 언론은 좀 박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서 구경꾼처럼 보인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북 문제를 남북이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네, 영국 가디언도 그렇게 썼는데요. 남북 대화의 공을 가로채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자화자찬하니까 상관없어요. 칭찬해 주죠. 뭐 돈 듭니까? 칭찬 계속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칭찬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세청이 다스에 대해서 특별 세무조사 착수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 특별 세무조사의 목표가 다스의 해외 자금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시사인이 보도했습니다. 국세청은 현대차 납품 비용으로 받은 해외 매출 채권의 일부가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간 단서를 확보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국세청이 한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현대차로부터 받은 해외 매출 채권 500여억 원 가운데 120여억 원이 다스 법인에 들어오지 않고 사라졌다라면서요. 의심이 가는 페이퍼 컴퍼니 몇 개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거는 첨수부에서 BBK 140억. 네,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지검 첨수부 첨단수사본부에서 그리고 동부지검에서는 2008년 특검 때 발견한 120억 비자금 각각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 수사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그러니까 이제 다스 승계를 들여다본다는 의미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시영 씨가 중국과 미국의 다스 법인을 인수하는 과정도 이번 세무조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시사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SM은 이시영 씨가 유일하게 지분을 직접 가지고 있는 관계사인데 SM을 통해서 이제 다스를 승계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고 거기를 들여다보고 또 하나는 이제 해외에서의 비자금, 해외에서 빼돌린 비자금이 어디로 갔나 이걸 찾고 있는 거죠. 예. 네, 다스의 알짜 해외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시영 씨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중국 다스와 미국 다스요. 따지고 보면 검찰은 이미 발생한 사건들 과거에 사건 사실 특검까지 했던 사건들이죠 다. 그 사건들을 다시 되짚고 있는 것이고 국세청은 이제 새로운 건입니다. 예. 이시영 씨가 지금 최대 주주인 SM 승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추기되는 회사하고 해외에서 오갔던 비자금 이건 이제 처음 수사하는 거죠. 예, 처음 조사하는 거죠. 국세청은 그쪽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이었던 정두원 전 의원 기억하실 텐데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해서 정두원 전 의원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는 건데요. 정두원 전 의원은 자신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절에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자신이 직접 다스를 창업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쪽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 네, 그런 뉴스로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은 거리가 멀어지긴 했는데요. 예,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최근에 이제 다스 수사 관련해서 다스에 근무했던 사람들 이 속속 이탈해서 증언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두원 의원의 발언은 사실 법적 의미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들었다는 얘기고 입증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그 내부를 무너뜨리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가속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만들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고. 예.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 예, 정황도 자세합니다. 현대자동차 회장이 정세영 회장인데 두 분이 굉장히 친해서 뭐 좀 해라고 챙겨서 그런 취지로 만들어줬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현대 관두고 나서 현대자동차 회장이었던 정세영 회장이 뭐 좀 해라라고 했고 이거를 정주영 명예회장, 정재영 전 회장의 묵인하에 혹은 뭐 승인하에 이루어졌다. 그때 내가 직접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예. 직접 만들었는데 왜 주주는 그러면 처남과 형이었냐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정두원 전 의원까지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말을 해버리면 다수의 내부자들이 예, 이탈하는 분위기가 더 가속될 수 있다. 예, 그런 분위기가 가속되고 있다. 예, 무르익고 있다. 그런 뉴스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이재호 전 의원은 정 전 의원이 잘못 알고 있다라면서 반박했다라고 MBC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반박이 하겠죠. 예. 그런 반박으로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삼성그룹이 사회 환원을 약속했던 차명계좌 자산에 대해서는 몇 차례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자산이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 2조 원대였는데 현재 6조 원대로까지 불어났다라고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한 1조 7천억인가요? 뭐 그 정도 나왔어요. 그중에서 삼성생명 주식을 제외하면 전부 사회 환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2008년에 이학수 삼성전자 부회장이 발표했던 바입니다.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10년 지났더니 그게 6조가 됐어요. 잘 됐네요. 6조를 내면 되겠네, 이제. 돈을 부풀려서 내려고 그랬나요? 예. 심지어 2016년 12월 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에 나온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질문 나왔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잘 결정해서 좋은 시기가 오면 좋은 일에 쓰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오면 좋은 일에 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정해야죠, 이제. 어쨌든 불어나니까 좋네요. 사회 환원 액수가 늘어나니까. 다음 뉴스는요. 네, 네이버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검색어를 당사자 요청이나 자체 판단에 따라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신용년 의원실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인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검증위원회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이버는 2016년 10월부터 11월 15,000여 건에 넘는 연관 검색어가 있고요. 23,000여 건이 넘는 자동 완성 검색어를 삭제했습니다. 당시 삭제한 연관 검색어와 자동 완성 검색어는 국정농단 관련된 키워드가 상당수였습니다. 이 중 일부 삭제의 경우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당 기구가 지적했습니다. 저도 이 보고서를 구해서 직접 봤는데 작년 11월 말에 있었어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키소 보고서인데 이거는 이제 2011년인가요? 12년에 검색어 삭제 의혹이 크게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네, 2012년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자 이제 외부에서 검증받자 이렇게 그런 취지로 발족한 기구인데 이거는 기업들이 모여서 발족을 시킨 거예요. 기업들이 자기를 스스로 검증하는 셈이에요. 게다가 여기 의장을 뭐 네이버나 다음 대표들이 했거든요. 이게 한계가 뭐냐면 그런 기록을 남기지 않고 보고하지 않고 하는 삭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검증은 기업이 스스로 제출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
포털의 서버를 직접 그 로그를 전체를 확보해서 검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을 남기지도 않고 보고하지도 않은 제출하지도 않은 삭제는 검증 대상에서 빠지는 거죠. 그런 한계가 있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장충기 문자 또는 최근 네이버가 처음으로 인정했던 스포츠 뉴스 배치 조작 이런 건 제출 안 하거든요. 예. 그런 그 실제로 더 문제가 될 만한 있을 법한 그런 삭제는 이 기소에서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예.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나온 건은요. 박근혜 7시간 시술 그리고 하나 김승현 회장의 아들인 김동선 정유라 마장 마술 이러한 키워드입니다. 기소위원회 자체는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한계를 원천적으로 안고 있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도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기소 보고서가 이렇게 한계를 가진 보고서인데 여기서 문제가 없다 하면 면죄부 주는 그런 기능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고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번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출한 검색어 삭제만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김동선 정유라 마장 마술을 삭제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의 아들이거든요. 정유라 씨하고 이제 연관 검색어로 나왔는데 이걸 삭제했어요. 왜냐하면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 때문이겠죠. 근데 2014년에 아시안 게임 승마 마장 마술 단체에서 같이 메달을 딴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관 검색어가 그렇게 삭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시 어떤 의혹이 동시에 제기됐냐면 하나가 이제 승마 회장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삼성으로 회장사가 넘어가죠. 그때 삼성과 하나 사이에 어떤 주고받은 거래가 있지 않았냐 이런 의혹이 불거질 때였어요. 그래서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삼성이 최순실을 독점하기 위해서 하나가 장악하고 있던 승마협회를 넘겨받고 대신 삼성이 소유하고 있던 방산기업을 넘겨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네이버가 일개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삭제했다는 건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박근혜 7시간 시술 같은 거나 이런 것도. 그나마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 중에서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고 이 자의적 삭제 또는 포털이 제출한 것만을 대상으로 한 검증 여기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행정 규제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이 문제는 또 다루기로 하고 포털 문제는 저희가 관심이 많습니다. 또 다루기로 하고. 이에 대해서 네이버 측 입장을 잠깐 전해드리면요. 국내 인터넷 기업 중 유일하게 외부위원회를 통해서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 스스로 검증받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면죄부가 되고 있다고 거꾸로 비판을 받고 있어요. 예, 이 보고서 내놓고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파라 문제 없지 않냐 이렇게 넘어가는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자, 제목 하나 짚을 정도 시간 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정신건강 둘러싼 논란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냈습니다. 나는 매우 안정적인 천재다라고 트위터에 썼는데요. 나는 단 한 번의 도전으로 매우 성공한 사업가, 최고의 TV스타를 거쳐서 미국 대통령에 올랐다면서 이건 똑똑한 게 아니라 천재라는 걸 입증해 주는 거다. 그것도 매우 안정된 천재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썼습니다. 비유적으로 쓴 게 아니라 저도 이 트위터 찾아봤는데 진짜 지니어스라고 썼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자산은 정신적 안정과 정말 똑똑하다는 것이다 라고도 썼습니다. 이런 말 직접 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게 미국의 주류 언론으로부터 비판 보도를 매일매일 당하잖아요. 예. 네, 책이 나와서요. 최근에요. 그럼 그 비판 보도 대부분 무질서하고 책임 없고 무능하고 미쳤다는 지적이 있고 그런 보도가 많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뭐랄까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방어적인 그런 상태인 것 같고 책도 나왔죠. 네, 화염과 분노라고요. 과거에 자신이 했던 발언을 딴 책입니다. 마이클 울프라는 사람이 쓴 건데 제가 나오자마자 지금 아마존에서 구해서 읽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예. 거기 보면 제일 재밌는 게 트럼프 캠프는 자기들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한 적이 없답니다. 당선도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있죠. 예측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이길 생각이 없었다. 예.
캠프 내 누구도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승리는 아슬아슬하게 지는 걸 승리라고 생각했다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런 내용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다루기로 하죠. 이 책 내용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랄까요, 인적 구성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잠시 후 정세현 전 장관과 얘기를 나눌 텐데요. 북한이 이제 핵 억지력을 확보했다고 생각해서인지 대단한 자신감으로 대단한 속도로 남북 대화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세현 전 장관과 얘기를 나눠보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1987 영화가 이제 정치색 짙은 영화라고 한 이유는 문 대통령이 운동권 영화만 본다는 거죠. 예. 문재인 정부는 운동권 정부다, 아마추어 정부다, 이런 로직의 연장에서. 근데 지금까지 400만 명이 봤다고 하던데요. 400만 명이 모두 운동권 영화를 보는 취향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선일보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아마추어 운동권 전부다. 예. 근데 이게 안 먹힌단 말이죠. 아마추어. 왜냐하면 바로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공작비를 슈킹을 해서 자기 집 난방비를 썼어요. 그걸로 주사 맞고 머리하고 옷에 입고. 이게 안 먹혀요. 안 먹히는데 열심히 그런 후회물 뿌리고 있는 거죠. 예. 더 웃긴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미국이 패싱한다고, 믿고 손발이 안 맞는다고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보도를 계속 내죠. 예. 남북대화 지지 말은 안 했다.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있다가 전혀 다른 뉴스가 미국에서 나와버린다는 거죠. 예. 뜻대로 안 됩니다. 조선일보.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관련된 질문 당연히 나왔는데요. 100% 지지한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이 당시 이제 그 트럼프 통화했다 하고 나서 청와대에서 이제 브리핑이 나왔죠. 예. 근데 그날 이후 보수 매체를 한번 뒤져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남북대화 100% 지지한다고 했다고 발표를 하니까 이 보수 매체나 종편에서는 온도차가 있다. 남북대화 지지한다는 말은 안 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마치 청와대에서 없는 말을 한 것처럼 또는 뭐 과장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불과 이틀 뒤에 이렇게 직접 말할 줄 몰랐겠죠. 예. 이거 없었으면 계속 그렇게 떠들었을 거예요. 예. 네, 심지어 조건을 캠프 데이비드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미팅 후 미 언론에 생방송된 기자회견에서 남북대화를 100% 지지하며 대화가 올림픽을 넘어서까지 진행되기 바란다고 발언을 했죠. 상당히 웃깁니다. 조선일보 요즘 계속 웃기고 있습니다. 김어준의 웃음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조선일보는 참 안 되길 바라는데 뜻대로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남북대화 언급 안 했다고 했더니 이틀 있다가 네, 트럼프 기자회견했습니다. 남북대화 지지한다는 말을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자, 월요일 첫 번째 뉴스부터 진행을 해볼까요? 예. 네, 내일 남북회담이 열립니다. 장관급 회담으로요. 양측의 대표단이 확정됐습니다. 남북이 2년 1개월 만에 대화를 하게 되는 건데요. 북한은 남한이 제안한 만나는 날짜와 장소, 대화 의제 모두 받았습니다. 남한의 수석 대표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나오고요. 북한은 리성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정치색 짙은 영화 일남한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이 어제 1987년의 시대적 상황을 그린 영화 1987을 관람했다는 조선일보 기사의 제목입니다. 정확히 3년 전 2015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독광부 이후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한 국제시장을 관람했을 당시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은 박 대통령 국제시장 관람하면 눈물, 수건도 준비. 두 기사 제목의 비교 꽤 웃깁니다. 더 웃긴 기사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이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미국은 남북 대화를 지지하며 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고 말했다는 청와대 발표가 있자 다음날
조선일보 기사 제목은 백악관이 남북대화는 언급 안 했다 였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 남북대화 지지한다는 소리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외교가에서 청와대가 입맛에 맞는 내용만 골라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정체모를 외교가를 끌어들여 논평합니다.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별장인 시사하긴 했지만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도 통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밝혔습니다. 자,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이 얘기는 정세현 전 장관과 또 자세히 나누겠지만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어제. 예.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에는 자신이 가장 큰 기여했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하긴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한반도 정세를 주도한 역할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김정은 역시 자신의 과감성을 평가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이 트럼프 대화했다고 청와대 발표했을 때 얘기했습니까? 문 대통령이 트럼프를 잘 다룬다고. 트럼프는 자수성가한 지적인 인물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문 대통령을 그렇게 보거든요. 자수성가한 지적인 인물로. 그래서 트럼프는 칭찬해주고 우쭈쭈 되면 원하는 걸 다 해줘요. 예. 실제로 통화 직후에 청와대 보도자료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노력해서 남북대화로 이어졌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백악관 보도자료에는 없던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청와대 보도자료에는 트럼프의